경복궁의 흥례문. 예를 널리 편다는 조선의 건국 이념이 담긴 흥례문이 화려한 변신을 시작했다. (5월의) 밤, 궁중문화 축전을 맞아 형형색색 빛으로 물든 흥례문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 조선 왕조의 건축 기술이 현대 기술과 만나 또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다. (500년) 단일 왕조로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긴 역사의 주인공으로 군림했던 조선 왕조.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됐던 것일까? 세월의 변화에도 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궁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한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궁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서울. 그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오롯이 품고 있는 고궁이 있었다. 국가와 왕실의 존엄의 상징이자 최고의 기술과 문화예술이 집대성된 곳. 5월, 600년 긴 세월을 이어온 고궁이 그 위험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다가왔으니 궁문을 활짝 열고 기꺼이 역사 속 시간 여행을 허락했다. 과거와 현대를 잇는 시간의 문, 궁. 따뜻한 봄, 새로운 궁을 만날 수 있었다. 나각 소리가 울려 퍼지는 창경궁. 홍화문 앞엔 문무백관의 관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위풍당당 수문군들이 나오자 시간 여행을 떠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의 표정도 사뭇 설레는데, 드디어 문무백관들의 입궁이 시작되고 동시에 시민들도 궁 안으로 발길을 서두른다. 조선의 4대 궁 중 하나인 창경궁은 궁중의 하루가 어땠을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는데, 궁이 열리자마자 문무백관들과 입궁한 시민들은 궁의 일상을 경험할 참이다. 문무백관들을 기다려온 건 다름 아닌 궁의 주인인 조선의 왕으로, 창경궁에서 가장 오랜 세월 기거했던 바로 영조대왕이다. 벼슬이 상공에 이르렀음에도 조선의 왕은 매일 아침 상참이라는 조례를 했다고 하는데, 주요 관료들이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로 조선의 정치 1번지였던 궁에선 본연의 업무가 이렇게 충실히 이루어졌다. 시간 여행을 떠나온 시기는 영조 26년, 즉 1750년 3월 26일. 알겠습니다, 전하. 내가는 신속히 재위 기간이 무려 52년. 조선 왕조의 역대 왕 중 가장 오래 통치를 했던 영조대왕은 손자인 정조와 함께 18세기 조선을 중흥기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1750년 그의 하루를 엿보는 기회가 생겼다. 역사 속 영조대왕을 눈앞에서 만나보는 사람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궁에서 펼쳐지는 역사 여행이 특별했던 건 우리뿐만이 아닌 모양이다. 외국 관광객과 취재진의 시선도 사로잡았다. Here there are some actors. They are dressing like in Chosun area. It's my first time seeing this kind of happen. And I like Korean culture, Korean traditions. That's how I enjoyed my time here in this palace and other palaces.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합시다. 왕실 가족의 생활 공간이기도 했던 궁. 영조 대왕이 산책에 초대한 이는 바로 두 번째 후궁인 영빈 이씨로 사도세자의 생모이자 영조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후궁으로 전해진다. 1750년 3월 26일 이날도 그들은 함께 산책에 나섰다는데 265년이 지난 오늘은 수많은 시민들도 그들의 산책 코스에 동행을 했다. 이들 중 더욱 특별한 체험 중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호위군사와 상궁, 당상관의 복식을 차려입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 중인 사람들이다. 이제 뭐보다 두 손으로 들어가. 들 수 있어? 두 손으로 들어야 되겠다. 그치? 우와! 신났다. 인터넷을 통해 미리 신청 접수를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궁의 일상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 중인데 저 원래 역사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매일 방문하다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신청했어요. 머리 올리실 일도 굉장히 없어요. 네. 머리 안 무거워요? 무거워. 아파요. 아파요. 지금은 신분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는 엄격히 왕이나 아니면 궁녀나 이런 신분이 구분돼 있어서 조금 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조심하는 면이 큰 것 같아요. 지금보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듯 왕의 일상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1750년 3월 26일은 대체 어떤 날이었을까? 창경궁에 영조님께서 가장 오래 사셨던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영조 시대로 시대를 잡았고요. 그 영조 시대 중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가장 그 볼거리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날 그 문과급제 소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이날로 정하게 된 겁니다. 조선의 관리 등용문이었던 과거제. 과거에 급제한 인재들을 직접 만나 치하하는 것이 과거 여행을 떠난 이날의 하이라이트. 영조가 친히 어주를 내렸다고 역사에도 기록돼 있다. 청명한 눈빛을 보니 과인의 마음이 흐뭇하구나. 어주를 선사받은 급제자들은 왕과의 접견이 끝난 후 발령을 받고 바로 근무지로 향했다는데 왕이 직접 참여하는 조선의 관리 임명식. 사람들의 눈엔 어떻게 비쳤을까? It was really interesting. Actually, I've seen many Korean dramas, historical dramas, but seeing them live, so seeing how both they were dressed and how they act, how they moved around the court and everything was really interesting. Something you don't see every day. And you're not only seeing the palaces, but you're seeing both the emperor, the empress, and all the court people moving around and living here. Yeah, it's really interesting. 조선이 큰 복을 누리며 번영하길 바라는 염원이 담긴 조선의 정궁, 경복궁. 이곳에서도 시간 여행은 계속됐는데 특히 경복궁 한켠에 새로 지어진 이 건물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손톱은 짧게 깎고 머리카락은 한 올도 빠져나오지 않게 단단히 동여매라 해건을 선포합니다. 흥미진진한 표정들. 코앞에서 소동이 벌어진 이곳은 다름 아닌 소주방. 궁의 음식을 만들던 소주방 나인들의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경복궁의 소주방이 무려 100년 만에 공개가 됐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돼 그 존재조차 잠시 잊혀졌던 소주방이 궁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좋습니다. 소주방이 100년 만에 복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거를 또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수락관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소주방으로 분류어지고 이게 어떻게 분류됐었던가 또 음식은 어떻게 나갔다는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조금이나마 공부를 했거든요. 경복궁에 복원된 소주방은 총 3동.
이곳은 임금의 수라를 장만하던 내소주방. 이른 아침 초조방부터 아침 수라와 점심의 낮것상, 그리고 저녁 수라와 야참까지 왕은 하루 5번의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곳에서 차려졌다. 화려한 음식들과 상차림을 볼 수 있는 이곳은 외소주방으로 주로 손이 많이 가는 궁중의 잔치 음식을 담당했다. 생물방이라 불리던 이곳은 떡과 과자 등 왕과 왕실 가족들의 별식을 만들던 곳. 소주방은 이렇게 용도에 따라 분업이 되고 있었다.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걸 목표로 서두르지 않고 많은 사료를 통해 현장을 제대로 되살리는 데 집중했다. 드라마 대장금의 인기만큼 소주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도 컸는데 드라마 대장금 때문에 여기 온 게 더 낯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제가 와서 막 옆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가 들으면서 훨씬 더 이해가 빠른 거예요. 100년 만에 복원된 소주방을 보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사람들은 소주방을 통해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했다. 애비마마가 드실 다과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아거라. 네, 마마. 이것은 유밀과입니다. 약과라고도 하지요. 밀가루에 참기름, 꿀, 술, 생강즙 등을 넣어 반죽해서 튀겨내어 꿀에 집청하였습니다. 궁의 음식을 책임지던 소주방 나인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그들의 하루를 엿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는데 조선시대의 소주방 나인들과 담당 관원들은 무려 400여 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궁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의 끼니를 책임져야 했기에 하루 종일 숨가쁘게 돌아갔다고 한다.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그것이 다 분업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궁의 행사라는 게 우리도 일반 가정에서 조상들을 제대로 모시는 집안에서는 뭐 1년에 몇 차례씩 제사를 지내는데 하물며 궁에서 그 선조들을 모시는데 선왕들 돌아가신 그분들의 그 제사며 이런 것들이 정말 쉴 새 없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훼손됐던 소주방의 복원으로 경복궁은 조선왕조 전궁으로서의 위엄을 되찾았고 우리는 시간여행을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선물 받을 수 있었다. 창경궁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 창덕궁. 이곳에선 궁이 가진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됐다. 경복궁에 이어 두 번째로 지어진 창덕궁은 조선왕조 500년의 세월 동안 왕들이 가장 오래 기거했던 곳으로 그만큼 왕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데 궁의 건물이나 정원 작은 돌 하나까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고 비밀의 정원이라 불리는 후원이 있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철저히 사람들의 왕래를 차단해 금원이라고도 불렸던 후원이 사람들에게 활짝 열렸다. 왕과 왕비의 은밀한 산책로였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후원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발길을 종종 멈추곤 했는데 창덕궁 곳곳에 배어있는 왕가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즐거움이 더해졌다. 옆에서 젊은 것은 큰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있는 창덕궁. 그 안엔 사랑과 가족애와 비극이 공존하며 역사는 흘러갔다. 땅을 의미하는 사각형 모양의 연못과 하늘을 의미하는 둥근 섬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부용지를 비롯해 조선의 정원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정원을 꾸미기 위해 인위적인 힘을 더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창덕궁 곳곳에서 마주친다. 후원 산책에 나선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있었으니
다정한 노래라는 뜻의 정가가 후원을 가득 채운다. 시조와 가곡을 목소리 하나에 실어 사람들에게 내보내듯 부르는 정가. 노래 속에 스며있는 한국의 미가 창덕궁의 풍경과 마치 하나가 된 듯 조화롭기에 그 울림이 더욱 크다. 정가가 흐르는 궁은 이렇게 사람들을 또 다른 공간으로 데려다 놓았다. 사실 궁이라는 데가 되게 아름다운데 저는 평소에 잘 접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평소에는 안 열렸던 공간도 가볼 수 있고 직접 해설 들으면서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창덕궁은 시공간을 초월한 감정과 만나게 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했다. 장엄한 분위기가 흐르는 이곳은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 세계에서 가장 긴 목조 건물이기도 한 종묘는 유교를 이념으로 했던 조선이 가장 먼저 세운 건축물이기도 하다. 이곳에선 의미 있는 시간 여행이 마련됐는데 왕을 비롯해 대례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문무백관들. 그런데 그 사이로 낯선 얼굴이 등장한다. 갓 혼례를 마친 세자빈이 왕실 가족들과 함께 종묘를 찾은 것인데 유교 문화였던 조선에선 여성이 종묘 행사에 참여하는 건 그야말로 드문 일. 하지만 가래를 올린 세자빈은 세자와 함께 종묘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 역대 왕과 왕비에게 왕실 가족이 됐음을 고하기 위해서였다. 묘현례라 부르는 의례는 조선 왕실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유일한 종묘 행사인데 조선의 세자빈이 되는 기분이 과연 어떨까? 일단 세자빈이 됐다는 게 근데 하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격식도 많이 차려야 되고 또 책임감도 크고 윗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옷부터도 많이 입고 막 무거운 머리도 많이 쓰고 하니까 되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세자빈이. 아무래도 조선왕조가 그 남성 중심의 그 사회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종묘라든지 제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의례 부분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많이 제한적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종묘에서 전으로도 유례가 없었고 상당히 뜻깊게 진행됐던 게 묘현례입니다. 여성이 참여하는 묘현례가 시작된 건 숙종 22년. 조선 왕조가 시작되고 30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였는데 완고할 것만 같았던 조선 왕조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이루고 앞으로 나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커피 향이 가득한 궁. 커피와 고궁은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데 조선에서 마지막으로 지어진 덕수궁만은 예외라 할 수 있다. 조선의 궁에서 보기 드물게 석조 건물이 있는 덕수궁은 조선 후기를 지나 대한제국 시대의 역사가 스며있는 곳이다. 과거와 현대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덕수궁. 그런 이유로 궁의 가배차, 양탕국으로 불리던 커피가 있는 풍경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덕수궁을 찾는 사람들은 대한제국 시기를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었는데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 대한제국 스타일로 내린 커피는 사발에 마셔야 제맛. 그렇다면 가배차 양탄국으로 불렸던 커피의 맛은 과연 어떨까? 먹어봤는데 뭐 생각보다 별로 다르지 않았고요. 이게 고종 황제 때부터 이렇게 즐겨 드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면서 이렇게 계속 먹는 거 보니까 커피라는 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런 어떤 기호 식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피를 궁에 들여온 건 다름 아닌 조선의 왕 고종이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근대화로 이끌었던 고종. 덕수궁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 정관원의 모습을 나타낸 고종. 그는 이곳에서 종종 외국 사신들을 만나곤 했다는데 덕수궁의 시간은 대한제국 시절로 돌아가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는 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해를 다해 고종을 접견한 후 국서를 전달하는 외국 공사. 석조전을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았느냐? 근대화를 추진하던 고종은 그 상징적인 의미로 석조전을 지었고 외국 공사들과 새로운 지식을 나누기도 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벨기에까지 서양으로까지 되게 넓게 폭넓은 외교를 펼쳤던 시기고요. 그리고 고종 황제 자체가 이렇게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적견내는 그런 고종 황제의 의지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외국 공사들을 위해 마련했던 연회도 펼쳐졌는데 그 시절의 외국 사신들만큼이나 그 시기를 엿보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흥미로운 공연이었다. 덕수궁은 과거와 현재의 가교 역할을 하듯 사람들을 시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들였는데 원래 한국적인 고전적인 그런 거랑 좀 근대화 문물이랑 그런 과도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찬란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고 격동의 순간을 버텨냈던 궁. 600년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 되돌아본 궁은 온전히 시민들의 곁에 돌아와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밤이 내린 덕수궁. 역사의 현장이었던 궁은 어느덧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또다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500년) 조선 왕조의 터전이 됐고 대한제국 그 후 100년의 시간이 더 흘렀지만 여전히 처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궁. 궁은 우리에게 언제든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마주보게 한다. 한 시대에 머물러 있는 단순한 유물이 아닌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우리 곁에 서 있기 때문이다.